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오늘은 상속으로 경영권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준비해야 될 조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한미약품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인 케이스죠. 오너였던 임성규 회장님이 이 사전에 경영권 승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시다 보니까 어머니와 딸 그리고 아들 둘이 각각 편을 나눠서 서로 싸운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주주 신동국 회장이라는 분이 어머니와 딸의 주식을 좀 일부 취득하면서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도 하고 약간 화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은 다시 이제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영권 분쟁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영권 분쟁이 발생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조치들을 꼭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PD님? 지분 확보 아닌가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회? 대단하신데요. 드라마에서 많이 예. 나오는데요.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지분율 확보와 이사회 장악인데요. 지분율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까지 확보하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결권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각각의 목표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분율 확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분율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거나 본인의 편을 들 수 있는 다른 지분권자를 설득을 해서 본인 편을 만들거나, 주식 관련 사채라고 하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든가 전환사채, CBBW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호적인 주주한테 미리 발행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자기의 우호 지분을 맡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상호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회사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 예상이 된다. 근데 A회사와 거래 관계도 있고 자기하고 우호적인 회사 B회사가 있다고 하면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10% 이하로 취득하고 B회사가 A회사의 지분을 10% 이하로 취득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때 자기의 편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분율 확보를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우호 지분 확보, 그리고 우호 주주에게 미리 CB나 BW를 발행해서 나중에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이제 상호주를 보유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 10%를 초과하게 되면 의결권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10%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호주주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제 이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우호주주에게 지분을 배정하려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미리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3자 배정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규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율 확보를 위해서 미리미리 자기의 우호 지분이 될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하고 미리 협약도 맺어놓고 이런 조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다른 명목을 통해서든 그 사람들에게 CB나 BW 발행해주고, 그리고 서로 상호주도 이렇게 전략적 재윤이 뭐니 하는 명목으로 그렇게 체결도 하고, 그런 물밑 작업들을 해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때는 실제 그 우호 지분이 다 내 것이 되니까 이제 지분율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상대방보다 높은 지분을 확보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호 지분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특정한 상속인의 편을 들어주려고 한다면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급부가 내가 너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대학교, 이렇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냉정해요.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잘 베네핏을 줘야겠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의결권이나 이제 나중에 우호 지분했을 때 이렇게 협력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도 미리 체결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치밀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분율 확보는 그렇게 사전에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이사회장. 이사회장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야겠죠. 기존에 있는 이사 중에도 자기와 우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대표이사가 되면 우리 이사님은 뭐 계속해서 뭐 임기 보장하고 어떻게 해드리고 하겠다는 뭐 그런 이익을 제시하든 당근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냐? 시차 임기제 그리고 이사수 상한 그리고 초다수 의결제도 이 세 가지를 여기다가 못을 박아버리면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그냥 이사회는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차 임기제는 뭐냐?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 예를 들면 A 회사 이사가 5명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의 임기가 같은 기간에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됐든 5명 이사를 새로 선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표에서 밀린다면. 그런데 이거를 임기제를 이렇게 이제 정한 거죠. 예를 들면 A 회사는 선임을 이제 하는 시기랑 임기를 뭐 2024년까지 한다. 이사 2는 2025년, 뭐 이사 3은 2026년 이런 식으로 임기가 달리 돼 있으면 설사 내가 지분율이 밀린다 하더라도 이사 임기 전에 자르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또 자르려면은 또 특별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 결의를 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다가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이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사가 계속 버티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차 임기제를 꼭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사수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분율이 부족해. 상대방의 지분율이 50% 이상 됐어. 그러면은 시차 임기제? 좋아. 내가 이사 더 많이 뽑았고 넣어버려. 그러면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수 상한을 자기가 그렇게 시차 임기제 해놓고 5명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한을 뭐 6명으로 해놓든가 이렇게 해놔버리면 뭐 지분율이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해임할 정도의 그 지분율을 확보했으면 끝나는 거지만 그게 안 되면 이사회를 장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법에서 규정한 그런 의결 정족수보다 더 높은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사의 해임이라든가 정관의 변경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는 거죠. 기존에 이 주주총회에서는 결의는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가 있는데 특별 결의가 좀 더 강화된 요건인데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그게 특별 결의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출석한 의결권의 뭐 80% 이상이라든가 발행주식 총수의 뭐 50% 이상이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이사회 장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는 그렇게 자기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미리 이사회에 심어놓거나 기존 이사를 자기 만들고 이런 시차 임기제, 이사수 상한 그리고 정관 변경이나 이사 해임 이런 데 좀 더 높은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는 걸로 정관을 바꿔버리게 되면 이사회의 장악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현명한 경영인이라면 이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눈치 빠른 상속인이 미리미리 이런 준비를 하겠죠. 이와 같이 설명드린 지분율 확보와 이사의 장악을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신다면 나중에 상속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면 상당히 복잡하고 지난한 법적 분쟁이 생깁니다. 자기 측의 이사를 선임해달라고 하는 주주 제안을 보통 많이 하고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그리고 상대방이 뭐 자기 불이한 주주총회를 한다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뭐 별의별 가처분이 다 나옵니다. 계속 분쟁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발생이 예상이 된다면
이런 사전적 조치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미리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이상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